사회적 변수가 있을 때 내가 올 제자리를 아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까 그 게임 상황 속에서도 화가 났어요. 애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러면 그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치 40도는 얘가 있을 자리가 아니죠. 건강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돌아갈 지점을 알고 그곳으로 빨리 오는 거.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근데 계속 엄마가 화난 상태로 머물러. 만약에 다퉜어. 싸웠어. 뭐라고 했어.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어떤 냉전 상태로 있어요. 그게 안 좋다는 거죠. 빨리 제자리로.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그 엄마의 말연습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작가님의 후속작을 기다리고 있는 독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때 작가님이 후속작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랑은 사실 모든 부모가 아이에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특별하게 사실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독자들이 작가님을 기다릴 때 왜 이 시점에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 교육에서 육아에서 사랑을 빼면 설명이 안 되죠. 성립을 안 하죠. 그러니까 너무 뻔한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를 또 하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고민을 했었는데 사랑을 어떻게 배우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배워야 되는 존재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국영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배운 거죠. 근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 육아가 지금 같은 육아와 좀 많이 트렌드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무슨 단체 기합 받았거든요, 학교에서. 저도요. 장미가 잘못했으니까 다 무릎 꿇고 손 들라고. 그러면은 다 들었어요. 그때 뭐 이렇게 막 매 있고 학교에. 사랑의 매. 그쵸, 사랑의 매고, 뭐, 집 쫓겨나는 애들도 많았어요. 또 나가! 그 집 아들에. 그 조금 있다가 들어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이상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지금의 육아는 그러면 이제 아동학대라 그러고 학교에서 뭐 단체 기업 정말 난리 나죠. 난리 나겠다. 네. 네. 그러니까, 육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배웠는데 그 배우는 그 방식이 지금과는 되게 많이 달라요. 지금 부모가 그렇게 사랑을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발전적인 흐름은 맞죠. 아이를 존중해주고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거는 그쵸, 훨씬 이전보다 발전적인 형태가 맞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경험이 여기서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죠. 이런 경험 거의 없어. 그런데 이제 이 경험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1000번이라도 다정하게 말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양육자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네, 이 경험은 그러니까 사랑이 경험화되어지는 거, 체화되어지는 거, 이 경험은 약한 상태에서 양육자가 돼서 이걸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갭이 있거든요. 그 갭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제 자책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 스트레스 푸냐, 강연 가면은 이제 그냥 재미삼아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육퇴 후에 맥주를 딴다. 네, 그거 되게 많으시고, 아니면 육퇴 후에 쇼핑한다. 아니면 애들 학교 보내놓고 커피 한잔 하면서 드라마 본다. 막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참는 거예요, 다. 참고 견디는 거죠. 내면화하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경험되어지는 게 없이 그냥 나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줘야 되니까 계속 이게 끊임없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는 그 지점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노력을 해가는 거는 되게 훌륭하죠.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는 지점에서 자책으로 가는 게 맞냐, 과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그러니까 아이도,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보듬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고 우리가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지지를 해주는 거고. 근데 부모에게 그런 사회적 지지가 너무
약해요. 안전지대가 없는 거. 부모인 우리에게는 안전지대가 없는 거죠. 아이에게는 안전지대가 돼주어야 된다는 게 보편적 상식인데 지금 양육자에게는 안전지대가 너무 없는. 그러니까 혼자 맥주 따거나 혼자 드라마 보거나 그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가신 일화 있잖아요. 버릇을 고치겠다고 이제 학교 시간에 안 나오는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까지 데려갔던 그 일화가 떠올라요. 그 작가님께서 이 일화를 말년습에서는 넣으셨다가 최종 원고에서 빼셨고 이번에 다시 넣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 사회적 안전지대라는 것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셨는지도 궁금하고 작가님의 생각의 변화도 궁금합니다. 그거 넣다 뺐다 제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걸 별로 그런 큰 생각 없이 올렸거든요. 근데 걔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널 독자만이 아니라 그 노출이 돼가지고 노출빨을 타서 다른 사람에게도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댓글이 달리는데 저한테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얘 사이코패스라고.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인데 잘하는 애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해. 그래서 제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맥락 없이 퍼지면 이게 진짜 사이코패스 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지운 다음에 전화했죠. 근데 너무 무섭다. 이거 빼자. 왜냐면 이거 박제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인스타는 내가 지우면 되는데 책은 이거 큰일 난다. 나 이거 했더니 그때 현지자님은 뭐 당연한 얘기 하시죠. 그거는 작가님 모르는 사람이고 책의 맥락에서 보면 괜찮다고 그거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안 된다. 나 너무 무섭다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그쵸 제가 먼저 넣었죠. 그 이유는 사랑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되게 다정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막 이런 걸 먼저 떠오르잖아요. 사랑의 그 느낌은.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이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에게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기까지는 그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견디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날 경찰서로 왜 맨날 데려가진 않아요.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왜 데려가냐면 진짜 그날 제가 돌았어요. 근데 그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 걔가 맨날 이제 늦게 나오는데 그날따라 더 늦게 나왔고 제가 1시간 기다렸는데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엄마 때문에 못 놀았다고. 그리고 코로나 때라 들어가시지도 그쵸? 못했죠. 그냥 저는 진짜 실종신고, 그러니까 그 경찰서에 원래 실종신고하러 가려고 했었어요. 왜 못 들어가는데 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까지 늦은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되게 마음을 졸였던 거죠. 근데 나와서 엄마 때문에 못 놀았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다정하고 항상 애가 예쁘고 모든 양육자가 그런 순간만 거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그럼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 자책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부모 자격도 없나 보다. 나는 그냥 혼자 살았어야 되나 보다. 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시 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제자리인 거예요. 다시 이제 복원되고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이 저에게도 있었고 이게 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이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사랑해서 멀어진 이야기를 안 하고서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침만 어떤 가이드라인만 주면 공감해 주세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이런 말은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여기까지 가봤을 때 다시 이렇게 왔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쵸. 여러 사례를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에세이가 된 거고 그 사례도 이제 다시 넣게 됐죠. 그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늘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러는데요. 작가님이 그 이유를 사랑도 명백한 노동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려면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늘 똑같은 말 반복하고 사실 그것도 노동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고 그 무너짐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우리 책의 줄을 이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작가님께서 부모들이 자주 무너지는 진짜 순간은 언제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대표적인 연습 한 3가지 정도 알려주신다면요. 대표적으로 상식 바뀔 때
아이가요? 네, 아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어떤 사람은 기준이 약속은 지켜야 돼. 어기면 안 돼가 있어요. 그러면 약속을 이제 어기죠? 그러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 기준이 강한 사람인 거죠. 제가 제 기준과 상식이 되게 강력한데, 그러니까 큰 애는 저희 딸은 제 기준과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거의 매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얘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아직도 글씨가 그 선에 맞게 못 쓰지? 선에 그 자형에 맞게 그 선에 걸치지 않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6학년인데 지금도 안 돼요. 일단 그 무너지는 순간이 그 부모의 본인의 기준과 생각을 넘어설 때. 그래서 만약에 진짜 평생에 지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엄마라면 약속을 어기는 애한테는 무너지겠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정할 때 되게 상식적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다 대화를 통해서 조율하고, 뭐 미디어를 예로 든다면 요즘에 미디어를 뭐 아예 금지하는 집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한적 허용을 해줘요. 일과를 다 끝내면 뭐 30분을 할 수 있다. 뭐 주말에 몇 시간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적 허용을 해주고 그걸 약속으로 조율로 정한다는 거죠. 되게 인간적이고 되게 존중해주면서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화가 와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게임할게 하면 오케이. 그런데 어때요? 몰래 하고 있어요. 잠깐 저 샤워하러 간 사이에. 그럼 어때? 화가 나죠. 네.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어쩌다 한 번이면 또 이해가 가요. 얘도 나름대로 맥락과 사정이 있으니까 아 진짜 오늘은 컨디션이 얘가 안 좋구나. 오늘은 못하겠다. 오늘은 쉬어야겠다라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제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자리가 명확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 열이 40도까지 나요. 그러면 엄청 고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열제 먹이고 뭐 그렇게 돌봐주고 그러면 이제 얘가 회복이 돼서 열이 36.5도로 뚝 떨어져요. 그럼 이제 나았다, 이제 괜찮다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 몸에는 되게 강력한 그 기본값이 있는 거예요. 이미 있어요. 항상성.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일부러 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높아졌어? 아 그러면은 벗어난 거죠. 딱 알아요. 빨리 병원 가야겠다. 왜 이렇게 높은지. 그쵸. 그래서 약을 먹이고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미 새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이 이 디폴트가 없어요. 매일같이 그 출렁거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건 정상이죠. 사람이 감정이 계속 변하죠. 계속 뭐 애는 뭐 더하고 좋다가도 싫고 뭐 울었다가도 또 다시 웃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어른도 그래요. 화냈다가도 다시 뭐 사과하고도 괜찮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정상인데 그런 그 상황적 변수가 있을 때 내가 올 제자리를 아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까 그 게임 상황 속에서도 화가 났어요. 애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러면 그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치 40도는 얘가 있을 자리가 아니죠. 건강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돌아갈 지점을 알고 그곳으로 빨리 오는 거.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근데 계속 엄마가 화난 상태로 머물러. 만약에 다퉜어. 싸웠어. 뭐라고 했어.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어떤 냉전 상태로 있어요. 그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제자리로.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